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즈 3 2차 함수 그래프의 응용인데요. 기본 응용 문제 2개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응용 문제 2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2차 함수 그래프가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아래로 볼록할 때는 제일 아래 최소값이 존재하지만 그래프가 끝없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도 이 그래프는 아래로 끝없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최소값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의 꼭지점이 각각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문제에 나오는 유형은 x값의 범위를 주고 그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x값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꼭지점이 범위 내에 있으면 꼭지점의 y값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x의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으면 그 꼭지점이 최소값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값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범위의 양 끝값 중에 하나가 최대값이 될 텐데요. 이 함수 그래프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올라간 쪽이 최대값이 되겠죠. 여기 x의 범위 중 꼭지점에서 먼 쪽의 y값이 최대가 됩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볼까요? x의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꼭지점이 최대값이 되고 꼭지점에서 더 먼 쪽의 값이 최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꼭지점이 범위 내에 없는 경우를 보실까요? 여기 그림을 가서 보시면 범위가 꼭지점 밖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y값이 계속 증가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가까운 이 값이 최소값이 되고 꼭지점에서 먼 쪽이 최대값이 되는 것입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는 꼭지점이 최대값이 되지만 범위 내에 없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가까운 값이 최대값이 되고 꼭지점에서 먼 쪽이 최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정리를 해놨죠. 꼭지점 가까운 쪽 y값이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꼭지점에서 먼 쪽의 y값이 최대가 되겠죠. 최대 최소 문제는 그래프 개형만 그리면 금방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풀 수 있겠습니다. 합성식 근 구하기 설명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y는 fx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주어지고 fax 플러스 b는 0의 근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y는 fx에 대한 정보는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라는 정보를 줬죠. 이것은 이 2차 함수 y는 fx의 해가 알파, 베타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문제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처음에 fx는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므로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겠죠. 그렇게 되면 ax 더하기 b를 그냥 네모 박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네모 박스의 해는 알파, 요 네모 박스의 해는 베타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헷갈리시면은 이 네모 박스를 t라고 치환을 한다면 t는 알파, t는 베타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t가 아니라 x이기 때문에 x는으로 식을 고쳐서 쓰게 되면은 a분의 알파 마이너스 b, a분의 베타 마이너스 b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기에 근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복잡하지 않도록 문제를 내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실제 식을 가지고 합성식 근 구하기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인데 위로 볼록하고 대칭축이 4인 그래프입니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이 만나는 곳이 근이죠. 알파, 베타가 근인 그래프입니다. 문제는 방정식 f3x-2는 0에 두 근의 합을 물어보는 것이고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은 x는 알파와 x는 베타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3x-2를 t라고 치환을 한다면 ft는 0의 해는 t는 알파, t는 베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t가 아니기 때문에 3x-2는 알파, 3x-2는 베타가 되겠죠. 여기서 x값을 찾으면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x는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됩니다. x의 두 근을 찾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두 근의 합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두 근의 합은 3분의 알파 플러스 2 더하기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되고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원래 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축의 방정식이 x는 4인데 두 근은 4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친 다음에 2로 나누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평균은 4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써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평균 값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여기에 대입하면 요 값은 3분의 8 플러스 4가 돼서 값이 4가 됩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y는 fx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0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알파, 0은 베타가 되겠습니다. 대칭축이 여기 오타죠. x는 마이너스 1이라서 두 근의 합의 평균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번에는 fx-3은 마이너스 2의 실근의 합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x-3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ft는 마이너스 2가 되고 ft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2죠. 요거 두 개와의 교점이 해가 됩니다. 이 해는 알파와 베타가 아니기 때문에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t 값은 알파 프라임, t 값은 베타 프라임이 되는데 t 값을 원래대로 써보면은 x-3은 알파 프라임, x-3은 베타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두 근 x는 알파 프라임 플러스 3과 베타 프라임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 플러스 6이 되죠.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은 원래 식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알파와 베타가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평균이 마이너스 1이 됐었죠. 이번에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도 축으로부터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의 평균도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도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 돼서 답은 4가 됩니다. 첫 번째 예제보다는 두 번째 예제가 좀 더 복잡한데요.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래프와 직선 간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2차 식에 대한 함수 fx에 대해서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래프에서는 fx 2차 함수 곡선과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근 알파, 베타였죠. 그리고 fx는 k, 꼴의 두 근은 y는 fx, 그리고 y는 k라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y는 fx, y는 k, 두 개의 교점이 근이라는 사실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fx는 px 플러스 q 꼴로 바꿔서 y는 fx 그래프와 y는 px 플러스 q 그래프의 교점, 2차 식의 그래프와 1차 식의 그래프 교점이 근 알파 베타라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 간의 관계 설명한 정도로 마쳤는데 이번에는 실제 정확한 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세 식은 방정식 관점에서는 모두 같은 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 그래프를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을 근으로 찾았습니다. 이 방정식을 자유롭게 분리를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그래프의 교점을 근으로 찾아서 이 세 개의 근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정식이 세 개가 같기 때문에 나오는 근도 같아야 되겠죠. 첫 번째 식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왔는데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꼭지점을 찾아서 그리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이 함수의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즉 1이죠.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마이너스 4이겠네요. 그래프는 이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이것의 근 알파와 베타는 이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x-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돼서 x는 3, x는 마이너스 1, 두 개가 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 그래프에서도 마이너스 1과 3이 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은 완전 제곱식이 쉽게 되는 식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우변으로 이항한 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래프만 남고 다른 한쪽은 y는 4 그래프만 남겠죠. 그 두 그래프를 그릴 텐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간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것은 그리기가 좀 쉽습니다. 그 그래프와 y는 4 그래프 두 개의 교점이 두 근이 된다고 했는데, 이 교점을 잘 살펴보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베타는 플러스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은 간단한 x제곱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우변으로 이항했는데요. 그래서 2x 플러스 3이 됩니다. 세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y는 x제곱 그래프는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 y는 x제곱 그래프와 y는 2x 더하기 3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을 근으로 하면 됩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는 3이 됩니다. 지금까지 같은 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래프 3개를 그려봤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방정식을 분리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좌표를 찾는 것이 잘 되면 방정식 또는 함수의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함수식에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fx 전체에 대한 절대값, 하나는 x에 대한 절대값인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이 fx의 값이 양수일 때는 그냥 그대로 양수를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음수인 부분은 양수로 바꾸어 그리면 되는데,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원래 fx 그래프는 이런 모양일 텐데요. 그 중에 양수인 부분, 요 부분만 일단 그립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음수인 부분은 그것을 위쪽으로 다 올려서 양수로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y는 절대값 f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래프인데, 이것은 절대값 fx와 x 마이너스 k로 해서 이렇게 y는 절대값 fx, y는 x 마이너스 k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으면 됩니다. y는 절대값 fx 그래프는 이제 그릴 줄 아시죠? 이렇게 fx 절대값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x-k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이 k 값에 따라서 이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데, k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의 경우 근이 3개, 이 직선의 경우 근이 4개, 그 다음에 여기도 근이 3개, 이 직선의 경우에는 근이 1개, 요 사이는 근이 2개, 요 아래로는 근이 하나도 없겠죠. 절대값 그래프와 직선 간의 관계를 합쳐놓은 심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x의 절대값이 붙은 경우인데요. x가 양수일 경우, 이렇게 x가 양수인 구간에는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대로 그립니다. 음수는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x가 음수인 구간에서는 x가 양수일 때랑 똑같은 그런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세 번째 그래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방정식도 중요하고 2차 함수도 중요한데,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꼴로 바꿔서 쉽게 문제를 푸는 스킬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서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